오늘 앵커 브리핑인데요. 금값이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대체 금값이 왜 이렇게 오르는 건지, 그리고 어디까지 오를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치솟는 금값에 약점이 있다면 어떤 약점이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금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알아볼까 하는데요. 자, 일단 금값은 정말 날이면 날마다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연일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금값이 23년 9월 정도만 하더라도 한 1,800달러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이게 2배 넘게 오르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금값이 가장 크게 오르는 최근 들어서의 현상들, 여기에 가장 큰 원인은요, 전 세계가 워낙 많은 돈을 찍어서 그렇습니다. 일단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의 경제 규모도 크고, 그리고 이런 나라들은 지금까지 돈을 굉장히 많이 찍어왔거든요. 근데 유럽도 하나의 나라로 치고 이렇게 4개 지역을 봤을 때, 그러면 M2, 이게 광해 통화량이라고 부르는 건데, M2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냐? 2003년만 해도 20조 달러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게 95조 달러로 늘어나니까 결국 돈이 너무 흔해지고, 그러다 보니 돈을 믿지 못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돈을 대체할 지폐보다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단단한 자산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금에 관심이 쏠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인데요. 사실 1980년 이때만 해도 금의 생산량이 한 해 한 600톤이나 700톤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0년까지 금의 생산량이 갑자기 4배 정도 늘어나면서 2,800톤으로 늘어났거든요. 그 뒤로 금의 생산량은 끝없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금의 생산량이 정체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냐? 바로 2019년부터인데, 여기서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의 생산량이 3,600톤을 찍은 다음에 오히려 19년, 20년으로 가면서 금의 생산량이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지금도 이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사실 금의 생산량이 크게 늘어났던 건 금광 회사들이 굉장히 새로운 금광을 찾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세계화를 통해서 예전에는 접근하지 못했던 지역에 많은 금광 회사들이 자꾸 접근을 하면서 그렇게 금을 많이 찾아냈던 건데, 근데 이제는 그게 한계치에 다다른 겁니다. 그래서 금의 생산량이 자꾸 줄어드는 것도 금값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원인이 있죠. 바로 글로벌 사우스인데, 예전에는 글로벌 사우스라고 불리는, 예를 들어서 뭐 인도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돈을 벌면 예전에는 달러를 매수했던 게 기본적인 그런 재테크 방법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이제 지금 미국에 대해서 약간 불신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처음 시작은 바이든 대통령 때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를 하면서 시작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나라에 계속 제재를 하니까 이거 과연 달러를 믿을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글로벌 사우스에서 점점 자라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글로벌 사우스에 국가가 돈을 벌었을 때라든가, 아니면 글로벌 사우스에 있는 그런 재벌 기업들이 돈을 벌었을 때, 예전 같으면 미국 국채를 샀을 텐데 예전보다 지금 금을 매수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돈을 벌었을 때 달러를 사는 건 혹시라도 제재를 받거나 그랬을 때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것도 혹시라도 제재의 어떤 대상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걱정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반 국민들도 예전보다 금을 사는 일이 늘어나면서 금값의 고공행진이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금값 상승은 지속될 것인가? 일단 전 세계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돈을 찍는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금값 상승의 원인이 되겠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뭐 프랑스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에서 자꾸 국채를 발행하고 이것 때문에 자꾸 돈을 찍는 현상이 결국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중앙은행이 자꾸 돈을 찍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여기다가 금 채굴 기술의 새로운 혁명이 없다면 역시 상승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 AI나 이런 데는 천문학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만 놀랍게도 이런 금 투자 같은 데는 투자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정책이 계속된다. 이것도 금값 상승의 한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왜냐? 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달러보다 금이 좀 더 안전하다 이런 생각들이 이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 자꾸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값 하락의 어떤 대표적 위험 요소가 있다면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경기 침체입니다. 2008년에도 일어났던 일인데 경기가 너무 어려워지면 결국은 갖고 있던 금을 팔아서 생계를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금값이 떨어질 수가 있죠. 그리고 미국 정부가 견제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 달러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그런 대상이 있다면 바로 그게 금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사우스에서 만약에 경제 불안이 일어나면 금을 매도하고 차라리 달러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금값이 떨어진다면 이 세 가지 요인을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앵커 브리핑에서 금값에 대해서 다각도로 알아봤습니다.